안녕하세요. 현대판 동의보감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겨울철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바로 수족냉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유독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 양말을 두 겹씩 신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분들, 심지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야 조금 감각이 돌아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래 체질이니까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죠. 하지만 시니어에게 수족냉증은 그냥 추위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혈관 건강의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68세 여성 박모 씨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손발이 차가운 편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핫팩 없이는 외출을 못할 정도였지만 그저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잠깐 일어나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몸의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 씨는 말초 혈류 장애와 초기 동맥경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건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게 아니라 혈액이 말단으로 제대로 흐르지 않는 신호입니다. 시니어에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시니어의 수족냉증이 왜 위험한지,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을 말초 혈액순환 저하로 정의합니다. 시니어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감소하고 혈액이 흐르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손발 끝으로 가는 혈류가 적어집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혈관은 자동으로 수축하고 신체는 중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말단 부위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이 과정이 큰 문제 없이 조절되지만 시니어는 혈관 조절 기능이 떨어져 쉽게 발이 차고 손이 얼어붙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자율신경 기능 저하입니다.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자율신경은 나이가 들수록 예민함을 잃고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는 조금만 추워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혈류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수족냉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또 하나의 원인,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추위를 심하게 타고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며 피로감과 무기력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원인, 바로 초기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혈액 흐름이 약해지는 질환인데 초기에는 흔히 손발의 차가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갑자기 심해졌다면 반드시 혈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현대의학적 관점이었고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수족냉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수족냉증을 한기가 말단에 머무른다 또는 양기가 부족해 사지로 기운이 뻗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따뜻한 기운이 약해지고 피가 사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은 수족냉증을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양기가 약한 체질, 즉 몸을 따뜻하게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한 상태. 둘째, 기혈순환의 정체, 피가 잘 돌지 못해 말초까지 도달하지 않는 상태. 셋째, 찬 기운의 침입, 겨울철 찬 공기가 몸속 깊이 파고들어 순환을 방해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손발이 먼저 차가워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를 방치하면 기혈순환이 더욱 약해져 피로, 무기력, 소화장애, 심지어 어지럼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추천하는 대표적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체내 순환을 돕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음식들인데요.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생강을 한기를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수족냉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기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손발의 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기를 보충하고 피로를 덜어주는 작용이 있어 손발이 차가우면서 쉽게 피로를 느끼는 시니어에게 특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부추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양기를 돋우고 냉증을 제거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수족냉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수족냉증을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기보다 침대 위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다리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1분의 준비만으로도 말초 혈류가 훨씬 원활하게 흐릅니다. 둘째, 실내에서 10분 정도 워밍업을 해 체온을 서서히 올리십시오. 갑작스러운 외출은 혈관 수축을 일으켜 수족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양말을 2겹 신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통풍이 되지 않아 손발이 더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양말 한 켤레에 따뜻한 실내화를 더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따뜻한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생강차, 대추차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손목과 발목을 돌리는 순환 스트레칭을 하루 3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특히 발목 펌핑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을 말초까지 보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강 12조각, 계피 대추차, 부추나 마늘을 소량이나마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따뜻한 기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 음료와 찬 음식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수족냉증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손발이 하얗게 변하거나 통증을 동반하거나 실내에서도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될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탈 경우에는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에 박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 씨는 수족냉증을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만 생각했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혈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족냉증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혈관, 신경, 갑상선, 면역 기능 등 다양한 건강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겨울에는 손과 발이 보내는 작은 변화 하나라도 소홀히 넘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작은 경고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예방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판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겨울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